11월 23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 또 조심. 아니, 뭘 조심합니까? 왜? 아니, 카타르 월드컵 중계 보느라 새벽까지 잠 안 자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네네. 출근길에 졸음운전 위험도 늘고 수면 패턴이 바뀌면서 만성 피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보니까 평소보다 이렇게 불 켜진 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클이 월드컵 기간 내내 새벽 경기 내용 잘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피곤하면 과도하게 이렇게 새벽잠 참지 마세요. 네, 국내외 이슈와 월드컵 소식 저희가 유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도시락 이슈 월드클래스 준비되어 있고요. 머니클래스에서는 월드컵이 우리 경제 그리고 내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상클 라이프에서는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정리합니다. 가수 이승기 씨가 18년 넘게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 소속사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확인할게요. 자,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상클 날씨입니다. 어제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햇살이 쏙 숨어버렸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에 시작된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밤까지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출근길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 온화하겠고 내일도 평년보다 높겠지만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늘 표정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오후 들어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 서울 10도, 대구 12도, 창원, 부산도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청주 16도, 창원 18도, 부산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스키장 개장도 좀 미뤄지고 있다고 네. 하네요. 이어서 주요 도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수요일 출근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작업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천호대교와 암사대교 사이로 양방향 작업하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정체는 행주대교와 가양대교 그리고 여의 하류를 중심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는 도봉 지하차도 진입부터 성수분기점까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분당 지역에서 들어오는 길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의 정체가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이어지는데 이 구간 지나는데 17분 정도 소요되고요. 용인 서울선도 도심 방향 정체가 서수지 요금소를 지나서부터 길게 이어집니다. 경부선 타고 서울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달래내부터 반포 지날 때까지 꽉 막혀 있고요. 부산 쪽으로는 잠원과 서초 사이 비교적 짧게만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 도로 진입을 앞두고 서울 쪽 광명역부터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드디어 내일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르죠. 월드컵 때마다 도심을 붉게 물들였던 거리 응원, 이번엔 할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 서울시가 어제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면적은 2배로 안전요원은 3배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월드컵 때마다 거리 응원은 빠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예정됐던 응원전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붉은 악마는 응원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며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을 추진했습니다. 종로구청은 붉은 악마 측이 낸 안전 계획안이 미흡하다며 한 차례 반려했지만 보완된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곧바로 서울시 자문단도 회의를 열었고
광화문 광장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24일 밤 10시 이곳 광화문 광장에 시민 8천여 명이 몰립니다. 종로구청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세종대로의 한 개 차선을 일단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그 나라 분위기를 좀 치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붉은 악마와 종로구청 측은 당초 150여 명이었던 경비 인력을 34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광화문 광장 사용 면적도 2배로 넓혔습니다. 육조거리부터 광화문역까지 사실상 광장 전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당일 행사가 끝날 때까지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를 폐쇄하고 정류소를 거쳐가는 노선의 버스들을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 상황실을 마련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도시락에서 못 푼 이 월드컵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라우 아크발, 신은 위대하다. 그런데 그 신이 축구의 신 메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우디 모래바람이 메시를 잡았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선발로 나선 아르헨티나의 압승을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사우디의 이 모래바람 투혼이 역전승을 한 건데요. 이런 카타르 월드컵 최대 이변에 사우디가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줬습니다. 이 가디언을 보시면요. 사우디아라비아 declares public holiday.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꺾고 공휴일을 선언했다. 라고 합니다. 경기 다음 날이 공휴일이래요. 이겼다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사람들 지금 놀고 있답니다. 부럽기도 그런데 하네요. 이 공휴일을 만드신 분 누굴까요? 그분? 그분입니다. 얼마 전에 오신 한국에 오셨던 그 빈살만 요 선생님인데 지금 보시면은 재산이 2,700조라고 했잖아요. 예. TV 보세요. 검소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고 기쁘셔서 공휴일을 선포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든 이 대이변은 아랍 전체에 기쁨으로 퍼지는 중인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1990년 월드컵 때 이 엄청 큰 그 카메룬이 아르헨티나 잡고서니 카메룬도 그때도 공휴일 선언했잖아요. 그쵸. 근데 좀 근데 아르헨티나 이번에 충격 너무 심할 것 같아요.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첫 판부터 그렇죠. 무너졌는데. 라스트 댄스 바로 이 발이 엉켰는데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역대급으로 얻어맞은 한 방, 이 역사적 패배라면서 충격받은 뉴스를 연일 또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이 모래 폭풍에 갇혀서 지평선이 눈앞에서 흐려졌다면서 이런 시적 표현을 막 하면서 벌써 조별 예선 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예. 개최지는 카타르인데 지금 카타르보다 더 웃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두바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시면요. Big winner from Qatar's World Cup. 두바이. 카타르 월드컵의 큰 승자는 두바이다.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요. 이 두바이가 카타르 월드컵을 응원하러 온 각국 축구 팬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와 카타르는 그 비행기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거든요. 가깝네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사실 카타르는 여전히 숙박실이 좀 부족하고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술도 술 못 마시잖아요. 제한된 공간에서만 좀 어렵게 마시잖아요. 근데 두바이는 워낙 이미 잘 알려진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예, 그렇죠. 관광객 입장에서는 두바이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죠. 그리고 또 이 두 도시를 잇는 항공편이 매일 수십 편에 달하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숙박하면서 경기 있는 날에만 카타르를 이렇게 방문하는 형식으로 월드컵을 또 즐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두바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대한민국. 이거 완전 파블로브의 댕댕이처럼 바로 나오잖아요. 나도 그래. 근데 이렇게 이거에 반응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붉은 악마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자, 방글라데시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팀의 빛나는 성과를 영원하는 와. 태극기 물결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방글라데시인데 우리 교민들이 한 걸까요? 예, 방글라데시 반샤람푸르에 있는 마을인데요.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태극기가 무려 3.2km에 걸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고맙긴 한데 그럼 누가 저렇게 한 거죠? 예, 사실 방글라데시는 축구보다는 뭐 크리켓 같은 스포츠가 더 인기가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저 태극기 응원 알고 보니까 한국 교민도 아니고 어느 방글라데시 부부가 일당백으로 설치한 거더라고요. 이분이군요. 예, 이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15년 동안 일을 했다는데요. 그때 번 돈으로 중산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었고 야. 그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 저렇게 한 것인 거네요. 예, 그렇죠. 특히 이 남편분께서 일하고 계시던 당시에 2002년 월드컵이 야, 있었대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때 그 감명을 크게 받아서 음. 한국 축구를 정말 좋아하게 됐고 한국의 팬이 됐다. 한국이 지더라도 끝까지 응원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고맙다. 예, 이 태극기 띠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은 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망고 농장까지 처분하면서 마련한 걸로 그 알려졌는데. 정도로 비싼가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 대한 사랑도 좋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약간 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아주 뭉클해지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건공 감리, 태극기 방향까지, 음량까지 완전 잘 맞췄어요. 진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철철 느껴집니다. 우리 태극전사가 이 방글라데시로부터 온 이 사랑을 느끼면 정말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다음 소식은요. 중국입니다. 네. 한밤중에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떼를 지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이? 이 공포 영화 한 장면 같은데요? 분위기가 근데 공포영화라고 하기엔 좀 화내요. 그렇죠. 아. 약간 좀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 네네. 중국의 대학생들이 기행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파싱회라고 일종의 기어다니는 모임입니다. 요즘 명문대를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아니, 대학생들이 왜 저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건 아니고 중국 당국의 이 고강도 방역과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와.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거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뭐 대학생들 보통 뭐 게임하거나 뭐 동아리 활동하거나 이렇게 풀지 않나?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저는 힙합 동아리 했습니다. 어머, 진짜. 아이돌 동아리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루브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중국 당국이 약간 조금 저항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 대학생들의 파싱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파싱 일정을 잡지 못하도록 게시글이 올라오는 족족 삭제를 하고 있고요. 참가 학생들에게도 경고를 주라고 학교 측에서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령 무슨 시위로 번질까 봐 계속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 쉽게 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픈 게 오죽했으면 이럴까. 진짜 이 고민 많은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 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라박 이슈도 잘 살펴봤습니다.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그리고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또 만나요.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는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늘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머니 월드컵. 이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는 내일 밤 10시에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르죠. 이번 월드컵은 역대급 돈잔치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이 재테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요, 축구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도 벌써부터 살펴본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의 키워드, 머니 월드컵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골라먹는 경제 맛집의 셰프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도 밤새서 이렇게 축구 보시고 하시나요? 그럼요. 정말요? 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남성분들은 매년 월드컵 왜 안 열리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매년 치킨도 잘 팔릴 텐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상 첫 중동 지역 월드컵이고요. 또 이제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카타르가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일단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다고 했어요. 뭐 에어컨 설치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진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나요? 예, 맞습니다. 카타르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겨울이죠. 이 겨울에도
사실 30도 이상의 기온을 계속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드컵이 개최해야 되는 한여름에는 섭씨 50도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에서는 그동안 이런 날씨적인 요인 때문에 개최가 안 됐는데요.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경기장에 실내 에어컨을 전부 다 틀어서 그래서 기온을 20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역대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타르가 경기장만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인 도시 환경을 완벽하게 바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짓게 된 거를 바탕으로 했었을 때 300조 원 정도를 쓴 것 같다라는 게 추정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300조 원. 예. 와, 진짜 돈 많이 썼네요. 근데 카타르가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면 나라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좀 개조하겠다 뭐 이런 기회를 삼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중동 국가들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탈석유의 기조 때문이에요.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이런 기조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석유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 시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방문했던 사우디 왕세자 같은 경우도 네움시티라는 어마어마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시작했고요. 두바이 같은 경우, 즉 UAE 같은 경우도 두바이, 아부다비 등의 과감한 도시 인프라 시설을 통해서 외국 투자 유치라든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카타르 역시도 이러한 기조 속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카타르는 UAE보다 또는 사우디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예. 중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사실 카타르입니다. 아, 그래요. 카타르는 IMF 집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세계에서 아마 5번째 부유한 국가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인당 GDP가 무려 8만 달러를 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스위스 이거에 의해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가장 잘 사는 원인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3위예요. 부럽다. 네. 그래서 카타르는요. 국민들이 원칙상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 공짜고요.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 유학까지 공짜로 보내줍니다. 네.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런 천연가스로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에어컨도 다 경기장마다 설치하고 그렇죠. 할 텐데 네. 그런데 이게 에어컨 설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카타르 월드컵 이번에 투자 대비 효용이 어떤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월드컵 열면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버는 건 그리 크지 않다라는 말도 많이 들리고요. 맞습니다. 사실 월드컵 중에서 과연 흑자로 개최된 월드컵이 있느냐라고 하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대부분의 개최국들은 사실 적자 월드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카타르 월드컵이 가장 큰 적자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을 것 같아요. 보시면 거의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썼고요. 3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썼고 수익은 얼마 안 되죠. 이것도 네.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흑자라고도 집계되는 결과가 있는 월드컵이 러시아였는데 네. 러시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적자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럼 카타르는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자 월드컵을 왜 개최한 것이냐? 이게 요즘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탈석유 이후 중동 지역의 경제 메카 국가, 도시가 우려해야 된다라는 어떤 서로 간의 경쟁 관계 속에서 카타르가 이렇게 발달된 나라, 도시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월드컵을 개최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카타르 시내 여러 전경들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타르 뭐 건설하는 과정에서 뭐 외국인 노동자 많이 죽고 뭐 그런 잡음도 많았는데 어쨌든 당장의 돈은 아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손해를 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겠다 뭐 이런 걸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월드컵이 흥행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클까요? 사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보다도 네. 오히려 카타르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동의 주변 국가들한테 더 좋은 일 해준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두바이. 예, 카타르는 지금 뭐 월드컵 특수도 있지만 호텔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숙박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인근의 두바이나 아부다비나 근처에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곳이 엄청 싼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육로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네. 이 인근에 있는 이렇게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에서 오히려 숙박하면서 거기 관광 특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카타르는 제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월드컵 관련한 여러 용품들도 거의 전량 중국에서 제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이 오히려 중국 특수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의외의 승자가 중국이라고 할 수 그렇네요.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카타르에 대해서 배경을 좀 알아본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본론인데
우리 경제, 내 돈의 흐름과 한번 연관해 지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소비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는데 월드컵이 우리 얼어붙은 이 소비 심리를 좀 녹여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기를 저도 바라고는 있죠. 아, 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5개 활동과 대규모 이런 행사에 대해서 약간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흥행이 많이 되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참사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씨죠. 겨울에 우리나라는 개최된 월드컵이 분명하다 보니까 약간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했었을 때 5개 또 대규모 이렇게 모이겠느냐 뭐 이런 것들의 우려들 때문에 여타 월드컵의 그 특수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 특수는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요소인데 국민 행복 지수 저도 벌써 뭐 여러 가지 두근두근 거리니까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민간 소비가 그렇게 활발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설문조사에서 집계해봤더니 5개 이렇게 대규모 응원전을 하는 곳에서 거기 가게들은 그러면 당분간은 연장 영업을 할 거냐 물어봤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유통업체도 뭐 월드컵 뭐 특별 할인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잘 녹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뭐 효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네. 이제 주식 얘기를 또 안 할 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극전사들이 힘을 내줄수록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이 마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수혜주라는 게 또 여기서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 닭고기 가공식품 이런 건 이미 일찌감치 이렇게 커졌는데 수혜주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요, 사실 중동 지역이 이렇게 그 조망을 받기 시작하면서 건설주라든가 에너지 또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꿈틀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카타르도 이렇게 발달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발달할 예정이었어? 라고 하면서 특히 예전에 우리나라 중동 붐에 우리나라도 많이 돈을 벌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2의 테헤란로의 붐 또는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 토목 관련한 주식들도 많이 붐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뭐 치킨이나 맥주 이렇게 좀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도 여전히 그런 유통업체들 그럼요. 그런 유통업체들이야 당연히 주목받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특히 상승폭이 이런 우리나라 내수의 소비재보다는 오히려 현장에 가서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부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머니클래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연예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따끈한 연예계 소식 깊이 있게 전해드릴 JTBC 엔터 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건가요? 자, 오늘도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원 잘 됐잖아. 투 할 때는 혹시 뭐 출연료라 이런 거 좀 올라가? 출연료가 시원하게 올렸지. 솔직히. 난 싱어기 일단 출연료 얼마만 정확히 몰라. 첫 번째 키워드 이승기 18년 동안 음원 정산 영원. 이거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승기 씨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소식을 어제 기사로 봤거든요. 근데 이승기 씨가 2004년에 데뷔를 해서 한 18년 동안 무려 한 130여 개의 곡을 발매를 했는데 음원 관련 정산이 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소속사와 지금 이승기 씨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18년간 몸담은 소속사입니다. 근데 지금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줬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제 이승기 씨는 추후에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제 계약 해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금 어쨌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 이후에 이제 소속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추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 씨면 뭐 누나 내 여자니까 이 노래 뭐 뜬 거 많고 삭제 뭔가 대중들이 보기에는 사실 음원 수익을 되게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니까 되게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소속사에서는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사실 유통사는 음원 정산을 해서 매출액을 상응하는 그 금액을 소속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향후 그 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사실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추후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데 아직 그 입장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소속사 측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당황을 해서 이승기 씨의 이제 내용 증명을 받은 이후에 이제 소속사 입장이 나왔는데 이제 추후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궁금했었는데 권진영 대표님이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음원 정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이제 왜냐면 영원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사실 내용에 대해서 확인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것이 추후 이제 법적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 이제 이런 입장을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할 것 같고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 지금 이 정산 금액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의아하잖아요, 예, 사실상. 그리고 이승기 씨가 과거 했던 그런 발언들도 굉장히 집중 조명이 되고 있어요. 네, 아까 그 아는 형님 영상 저희가 봤지만 그런 영상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싱어게인 때도 그 같은 발언을 했죠. 그래서 출연료가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했고 SBS 집사부일체에서도 출연했을 때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소속사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문제들을 봤을 때 이제 소속 가수들과 이제 위에 선배들과 그리고 소속 이제 사 직원들과의 이제 소속사의 이제 그런 소통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암시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추후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승기 씨가 후크 엔터테인먼트를 떠나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가 다시 뭐 열애설로 인해서 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에 이제 이단인 씨와의 열애로 인해 굉장히 부정적 이슈가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혼자 사실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승기 씨는 그때 당시에 다시 후크 엔터테인먼트로 돌아왔고 추후의 상황들을 정리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 활동은 거의 주로 이제 연기나 예능 활동 위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또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또 계속 드러냈어가지고 과연 양측이 어떤 입장인지는 이 진실 공방은 추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승기 씨 주변에서도 음원 전산 영원 이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기타리스트로 함께했던 이제 그분 이제 기타리스트로 함께했던 이병호 씨, 이병호 씨의 발언이 이제 심경 고백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분은 2015년도에 이승기 씨와 함께 이제 6집 앨범에 참여했던 세션입니다. 근데 이병호 씨가 그 글을 통해서 이승기 씨와의 6집 작업 후에 정산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제 이승기 씨와의 애정으로 그냥 뭐 묻어두려고 했다.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이승기 씨가 알고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많이 아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병호 씨는 이 일로 인해서 더는 이승기 씨가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병호 씨의 아까 그 글 SNS 글을 봤는데 그 글에 따르면 어느 정도 이승기 씨의 지금 주장이 좀 맞다고 이병호 씨의 주장에 따르면 또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제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 씨의 소속사가 최근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또 받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배우 박민영 씨의 전 남자친구와의 연관설도 있었고 그리고 횡령 혐의에 대한 또 의혹이 불거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왜 압수수색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네,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어떤 입장을 아직 밝힌 바가 없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까지만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인데요. 지금 후크 엔터테인먼트도 그와 관련된 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고 그래서 추측되는 바로는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임원들의 횡령 혐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 이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좀 나와야 추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 씨가 참 대중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고 지금 또 바른 청년의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일이 나온 만큼 소속사도 좀 입장을 빨리 좀 잘 정리해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햇살이 구름 뒤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에 시작된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상태 보시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들어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비는 지나갔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 충남과 전북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 서울, 청주 10도, 부산 13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16도, 창원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점점 커집니다. 올해 금요일부터는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전북 동부와 경상 내륙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개인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본방송에 이어서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날이죠. 네, 오늘 2교시엔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JTBC 새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 방송 3회 만에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 얘기도 좀 나눠보고 아까 다 하지 못했던 박송 씨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재미있게 보신 분들, 또 드라마 재미있게 보신 분들, 또 아직 못 보신 분들 모두 지금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거 찍기만 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곧바로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댓글과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